아무리 검찰 독재 정권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무위원회 이런 은행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또 우리 국회도 정상화가 좀 되고. 총리께서는 국무위원회 기본적인 자질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되는 건가 봅니다. 그럼 총리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헌법에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을 다 읽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아직 그거를 다 읽어보질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법원의 몇십 년의 그 징역형 이런 것들은 그 양반이 가진 그러한 그 죄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맞다고 보겠습니다만 좀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인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위원 자격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지금 노동부 장관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그 하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총리께 질문 더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도 국회만 없으면 총리 할 만하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한 국무위원이 있다면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그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아무리 검찰 독재 정권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무위원회 이런 은행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또 우리 국회도 정상화가 좀 되고 좀 뭔가 국정에 대해서 뭔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올해 2월 결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입니다. 국가기관이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비하, 모욕 등 차별행위 사건인데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전에 본 것은 아닙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으로 인해서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님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 위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대통령님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지금 피진정인은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까지를 포함한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노조를 차별해라 그런 말씀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오히려 노조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노동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좀 정부가 강구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인데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앞뒤 문맥에서 인권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의원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노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발언입니다. 가령 조폭, 건폭, 노피아, 기생충, 노동자 빨대 등 이런 부분들에서 인권위원회에서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님께서 그런 건설 노조가 좀 부당하고 불법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건폭이라는 그런 거를 썼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딴 쪽에 무슨 뭐 기생충이다 뭐다 이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발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나 뭐 이런 입장을 표할 입장은 없으십니까?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과할 이유도 없는 거죠. 관련 자료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정말 그분들의 생존 수단이고 또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고 그리고 하나의 권리로서 당연히 뭐 체불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정당한 보상으로서 권리로서 행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2022년 이후 임금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은 역대 최고로 체불 임금이 1조 7,845억 원입니다. 이 수치는 미국의 7배, 일본의 1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런 결과는 결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노동부 장관께서도 여러 번 제가 강조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적어도 이번 추석에서 이러한 체불 문제가 우리 뭐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신 분들의 그러한 귀향이나 가족들과 만났을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결과가 작년 기준 역대 최고의 임금 체불액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 기준으로도 1조가 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 연말까지는 2조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죠.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상당 부분 이 체불액을 줄이는 그런 활동과 역할을 노동부 장관께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체불 업종별로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이 화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대한 체불액이 다른 어떤 업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건설 노조를 탄압할 때 건설업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과연 이 건설 현장 노사에게 모두 공정한 법치가 작동됐다면 이런 현상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건설업 쪽에서 체불이 있었다는 것이 법치주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랬다.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2022년이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거의 퍼펙트 스톰의 상황에 우리 경제가 있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막대한 무역 적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건설업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요즘 PF 관계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건설업이 어려워진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경제가 아직 내수 쪽이 충분히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건설업이 아직 충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수출이나 우리 무역 흑자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또 금리도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을 찾아가면서 이 건설업이 좀 나아지면 이런 체불도 의원님께서 각별히 이렇게 걱정하시는 체불도 조금 나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